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저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벌써 분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흥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기동 헬기로 운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가 퇴역하고 이를 수료원이 대체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7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UH-60 기동 헬기 개량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6월 말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7월 중에 개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방사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수명이 30년이 되어가는 블랙호크 계열 헬기를 개량해서 더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산 수리온 헬기를 이를 대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 용역은 블랙호크 개량과 수리온 신규 생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온 신규 생산을 주장하는 측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를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고, 블랙호크 성능 개량을 주장하는 측은 미 육군의 사례를 들어서 이 방안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250억 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수리온으로 블랙호크 130대를 모두 대체할 경우에 3조 2,500억 원의 직접 비용으로 3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랙호크를 최신 사양인 M 버전으로 개량할 경우에 대당 개량 비용은 45억 원 수준으로 130대 전량을 개량할 경우에 5,850억 원에 2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2020년대 중반에는 미군이 4세대 기동 헬기 시제품을 내고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리온을 더 살 것인지 6천억 원을 들여 25년의 시간을 벌고 차세대 모델로 바로 갈아탈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군, 해군, 공군에 이 UH-60 블랙호크 지금 다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육군이 쓰고 있는 130대의 블랙호크 이야기인데, 이 블랙호크는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그 군용 헬기 중에 최고죠. 저도 사실은 블랙호크도 타보고 수리온도 타보고 공격 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헬기 다 타봤습니다. 다 타봤는데 정말 나지막하게 생겼지만 이 실내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리온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뭔가 이 좀 편의성이 좀 있습니다. 널찍해요. 수리온은 이제 좁고 이거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찍해요. 정말 잘 만든 헬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육군 항공의 조종사들에게도 물어보면 정말 이 UH-60에 대한 이 신뢰도, 신뢰감 이런 것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행한다. 그리고 여하튼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기 같은 경우는 기골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전투기처럼 확 꺾고 9G, 8G, 6G 이런 식으로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주고 꺾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쑥 날아가서 앉았다가 쑥 올라와서 또 비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골이 휘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렇게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도 지금 치누크 헬기 1960년대부터 만든 치누크 헬기 지금도 계속 개량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노후됐다라고 새로 산다? 이 말은 국민들을 아주 속이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제 그걸 개량하는 키트가 없어서 그 키트를 사는 비용이나, 예를 들면 그냥 새 거 사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 버리고 새 거 사야죠. 그러나 이렇게 블랙호크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헬기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처럼 개량 키트가 많이 나와 있고 그 개량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호크의 기골은 멀쩡하고 이것을 이제 디지털 칵핏이라든지 새로운 항전 장비, 새로운 생존 장비 이런 것들 장착해서 완전히 지금 미군이 쓰는 최신형 사양으로 개량해 줄 경우에 대당 45억 원 정도가 든다 이겁니다. 한 400억 원, 400만 달러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8,000시간 정도를 더 쓸 수 있대요. 8,000시간. 8,000시간이면은 우리 육군이 지금 쓰고 있는 연간 비행 시간을 계산해 보면 25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을 이제 이거 다 폐기시켜 버리고 수리온을 130대를 사면
이것도 30년 쓰죠. 30년 쓰는데 5년 차이죠. 5년 차인데 이건 3조 2,500억 원. 2조 6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카이 사장이 너무 힘이 좋아서 이렇습니다. 카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방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방비 2조 2천억 원 줄어든 거 아시죠? 이런 와중에 카이의 일감을 주기 위해서 카이의 사장이 너무 힘이 좋기 때문에 전임 카이 사장은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사람이고, 현재 카이 사장은 이 문정부 초기에 첫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못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급들이 카이에 가 있으니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 절절 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 지금 해외 수출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부품이야 자기네들이 신제품을 팔아놨으니까 당연히 그 부품 팔죠. 그리고 당연히 그 개량하는 거 매출이 있죠. 그런 거 외에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 산하의 카이가 새로운 어떤 이 T-50이라든지 FA-50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이걸 해외에 판 적이 있습니까? 못 팝니다. 오직 우리 군 등골 빼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데가 카이인데, 빼도 정도껏 해야죠.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KF-X 어차피 너무너무 오래된 F5나 이런 거 이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뭐 안 되겠다, 대체하자. 이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를 하는데 뭘 할 거냐? 저 같은 사람은 그 돈 들여서 F-35 하자. KF-X가 뭐냐? 이제 이런 사람이고, 네가 그래도 국산 전투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용납이 돼요. 이건 뭡니까? 개량하면은 8,000시간, 400만 달러만 들이면 8,000시간 해가지고 총 130대 다 하면은 6천억 원도 안 들여서 8,000시간, 즉 25년을 쓸 수 있게끔 개량하고, 그 수련보다 지금 현재 개량하기 전 현재의 UH-60 블랙호크도 수련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개량하면 수련 따위는 사실은 뭐 잽이 안 되는 헬기죠. 세계 최강의 기동 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카이 일감 몰아주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연구 영역 들어가서, 당연히 힘 좋은 카이 사장이 압력 넣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 좀 되게 하시오. 여기저기 압력 넣어놨겠죠. 또 합참에 있는 뭐 전력 분야 담당자, 특히나 지금 합참 전력기획 참모부장, 이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이에요. 항공 전문가예요. 그런 분들한테 압력 넣어버리면은 항공 전문가 출신으로서 뭐 우리는 UH-60보다 수련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런 합참 전력기획 참모부장이 이제 이거 다 소관하는데, 그렇게 또 한마디 넣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가 예산 이런 식으로 갉아먹고 자기의 실적을 올립니까? 아니 뭐 자기가 한 1조 원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이해도 해주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있으니까 실적 좀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이 국방 예산 이런 식으로 갉아먹고, 또 우리 군 전력 이런 식으로 갉아먹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올바른 연구 영역 결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카이다 아니면 기품원이겠죠. 다 거기도 국방부에서 핸들링 하는데요. 뭐 자기 애들 학자 양심으로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국가의 독을 먹는 연구기관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시키면 하는 거지. 참 제가 계속 더 하면 정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방산비리 말이죠. 방산비리 뭐 5천만 원 받아먹고 2천만 원 받아먹고, 그게 나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2조 6천억 원 그냥 해먹는 거, 이게 나쁩니까?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개인으로 5천만 원 2천만 원 받아먹는 그런 자들 정말 나쁘죠. 그렇지만은 이거 그들은 자기가 2천만 원 5천만 원 뇌물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에 이 정도로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갈지 모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정도 내가 했다라는 실적을 올려야 내가 또 다른 자리를 영전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방 예산, 우리 안보가 이런 식으로 절단난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방위원회 새로 구성되죠.
새로 구성되는 국방위원회 정말 이거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국방위원회, 저 신원식 장군 이런 분 이제 국방위원회 가실 테니까 정말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제가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보안법의 여파가 거셉니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이 이 법을 시행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일 BBC 방송에 출연해서 영국은 홍콩에 대한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300만 명의 홍콩 사람들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즉 BNO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 전에 홍콩 주민이 소지했던 여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영국 정부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이 여권 소지자들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부터 영국 내 이주와 노동, 거주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홍콩 주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1일 배포한 녹취 자료에서 미국은 홍콩 주민과 기업인들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까지 나선 이 홍콩인 탈출 지원 정책은 지난달 하순부터 본격화된 홍콩 내의 자본과 시민들의 탈출 움직임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른바 송환법 사태 당시부터 시작된 부유층과 자본의 해외 이탈은 이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에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른바 핵시트, 즉 홍콩 대탈출이 이미 시작되어서 약 1조 달러로 추산되는 대규모 자본 이탈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홍콩 먹으려다가 엄청난 돈만 날리고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인데 영국이 BNO라고 과거에 이제 1997년 7월 1일 날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반환했죠. 그래서 1997년 6월 30일까지 홍콩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이라는 걸 줬고 그것을 이제 일정한 기간에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지금까지 만료 기간 지나도 갱신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이라도 가서 갱신하면 또 해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자녀에게는 이게 상속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여건인데 이게 한 300만 명 된답니다. 300만 명 되는데 그것을 이제 더 확대를 하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주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영국 시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홍콩 여권 가지고는 지금 한 160여 개국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이거 가지고는 한 115개국 정도만 갈 수 있으니까 그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그래서 이 홍콩인들이 이걸 뭐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지금 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시민으로 받아주자. 그냥 시민권 줘버리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자녀들도 받아주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미국으로 부르자. 이제 이런 거.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 홍콩에 지금 핵소더스, 핵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에 투자한 해외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엑소더스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자본이 한 1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 엄청난 자본이죠. 이게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도쿄 이 두 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 차세대 이 홍콩의 대안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가 갑자기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국하고 항해의 자유작전 이 포미더블급 구축함 호위함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항해의 작전하고 일본 예전부터 그러고 있었고 이거 이제 미국이 손들어주면 가는 거예요. 야 홍콩이다, 싱가포르이다, 야 도쿄다 해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1조 달러라는 이 자본 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도쿄로 유치를 한다면 정말 부흥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 어차피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더 완전히 세계 최고의 도시로 공고화할 수 있고 라는 건데 여기 대한민국은 전혀 뭐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죠. 우리는 미국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또 중국 형님이 보시는데 어디 감히 이 홍콩을 받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안타깝죠. 저라면 하겠는데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홍콩 시민들 정말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에서 도와줘서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북한이 군부대 훈련 평가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니까 기존의 정예부대들은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군부대 훈련 평가 방식을 개편해서 쌍방 훈련 평가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훈련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RFA가 1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함경북도에 주둔하는 북한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북한군 훈련 방식이 이른바 일당백 훈련 경기로 바뀌었으며 여러 부대가 상호 교전하는 전투경기 방식을 도입해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북한군 훈련 평가는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성원들로 구성된 판정검열단이 각 부대에 내려가 간부와 군인들을 대상으로 판정하고 점수를 줄 경우에 우, 량, 급, 낙제 순위로 평가를 했는데요. 새로 도입된 이 일당백 훈련 경기 방식은 스포츠 경기처럼 상대를 정하고 부대끼리 맞붙어서 모의 교전을 실시해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승패를 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중읍 7연대 등 정예부대 칭호를 받았던 이른바 메이커 부대들이 일반 부대와 맞붙어서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북한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북한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대 평가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평가 성원들에게 뇌물만 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뇌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북한이 자랑하는 최정예 부대마저 지방 변두리 부대에게 박살날 정도로 전력이 하향 평준화된 상황이라면 100만의 북한군 생각 이상으로 약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KCTC 그래서 과학화 훈련장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고 이제 강원도 홍천에 있죠. 3천만 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정말 대단한데 처음에 대대급으로 이제 쌍방 교전, 지금 이제 연대급 쌍방 교전 이 규모로 이제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시가전 훈련장도 있고 아쉬운 것은 이제 기계화 쌍방 교전 훈련장이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보병부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KCTC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이 그 PDF 이런 걸 보고 전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중대한 게 바로 그냥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 사단하고 또 다른 부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봤는데 이거 중대장이 엉뚱한 생각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매복해 있던 적에게 완전히 전멸돼 버리더라고요. 과학과 실제로 이제 총은 안 맞지만 총을 맞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다 됩니다. 머리에 맞았다, 몸에 맞았다, 몸에 맞았으니까 부상은 몇 시간 정도 빠져 있어, 뭐 이런 거 다 이제 판정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쌍방 교전을 합니다. 그래서 KCTC 이 훈련장에 과학과 훈련장에 한번 입소를 해서 다녀온 이 대대는 전투력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목표는 대대장이 한 번 대대장 지날 때 한 번은 그 과학화 훈련장에 전부 한번 지휘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요새 이제 복무기간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힘들죠. 아무튼 그런데 북한군은 그동안 그냥 뭐 시나리오 정해놓고 뛰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군이 뭐 1950년대 했던 뭐 그런 훈련 한 거죠. 우리는 미군이 훈련 지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나마 과학화 훈련장 생기기 전이라도 이런 식으로는 훈련 안 했어요. FTX 그래가지고 쌍방 교전 뭐 우리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군장 메고 우르르 가라 해서 갔더니 한참 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제 끝났다 해서 돌아가라 그러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끝났다 상황 끝났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휘관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동시키고 하면서 이 머리 싸움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런 거 지금 북한이 처음 해보니까 오중읍 7연대 이런 메이커 부대들 박살나는 겁니다. 왜? 뇌물 주고 그냥 잘한다 이렇게만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완전히 그동안 허접한 군대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쌍방교전 훈련하면 전력이 좀 올라가겠죠. 그냥 하지 말지 아쉽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